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군사강국이 되길 바라는 충성, 군사무기 전문 싱싱호돌이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이 핵심 공군기지를 확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공군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평안남도 순천 공군기지 확장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순천 공군기지는 러시아에서 들여온 미그 전투기와 수호이 전투기가 대기하고 있는 북한의 핵심 공군시설입니다. 북한은 활주로를 300m 확장하는 등 여러 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확장 공사가 완료될 경우 더 많은 전투기를 수용할 수 있게 되고 더 크고 무거운 항공기도 감당하게 되는 등 출격 능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과 러시아 관계를 고려할 때 북한이 러시아 전투기를 더 들여올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러시아 전투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며 러시아는 미국에 화가 많이 나 있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미국을 응징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김정은 사이에 무기 거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그 직후 러시아군 실무진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수송기가 평양에 들어간 것이 확인되면서 북러 무기 거래설은 심증에서 확증으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현재까지 취합된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북한은 전술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중심으로 재래식 군사력을 재정비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다량의 구형 무기 재고를 러시아에 넘기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인권단체 굴라구네시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폭로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서방제 장거리 포병 무기를 제압할 수 있는 170mm 자주포와 다양한 종류의 포병, 전차 탄약, 보병용 총기 등을 구매하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 중순 우크라이나 동부 쿠펜스크 전선에서 러시아군이 북한제 122mm 다연장 로켓 탄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서 일부 무기가 이미 공급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북한이 공급하는 이러한 무기와 탄약은 이번 전쟁 기간 중 막대한 지상 장비 손실을 입은 러시아군에 상당한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전세를 뒤바꿀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북한이 공급하려는 무기는 소련군 시절 규격이기 때문에 현용 러시아군 장비와 호환이 되지만 대단히 낡고 보관 상태도 좋지 않아 정상적인 기능 발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며 8월 셋째 주부터 우크라이나군이 제10분단 예비대를 투입하며 공세작전 2라운드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들을 막으려면 다량의 무기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공급을 시작하면 이제 가장 큰 관심은 무기 대금을 어떤 형태로 받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 때문에 달러나 유로를 북한에 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 역시 달러나 유로가 아니라면 현물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그 현물로 무엇이 북한에 넘어갈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 가운데는 잠수함과 SLBM, ICBM 관련 기술 및 미그 29 전투기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은 1988년 김일성의 모스크바 방문 이후 소련에서 미그 29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평안북도 구성시 소재 방향항공기 제작소에 전투기 조립 라인을 설치했습니다. 당시 소련이 공급한 미그 29는 1인승인 C형과 2인승인 UB형이 섞여 있었는데 11대가 완성기 형태로 북한에 공급됐고 10대 분량의 부품이 공급돼 3대가 방연에서 조립됐습니다. 그러나 1993년 러시아의 기술 지원 중단으로 모든 기체가 조립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북한은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등에서 미그 29 전투기 부품을 밀수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고, 이후 30년 넘게 북한 공군은 새 전투기를 조달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방한항공기 제작소는 무인기 제작 거점으로 변신했지만 북한이 큰 돈을 들여 만든 미그 29 조립 라인을 철거한 정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투기 자체 개발 능력이 없는 북한은 미그 29 이후 공군력 현대화를 사실상 포기했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사실 공군력을 어느 정도 현대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압도적인 질적 우위를 가진 한미연합공군에는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전투기는 투자해봤자 효과가 미미한 분야로 인식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단거리 탄도탄과 방사포 전력을 대거 확충하면서 개전 초 남한 내 모든 공군기지를 일격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성공한 뒤 일부 무기 도입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개전 초기에 대량의 화력을 투사해 남한 내 모든 공군기지를 쓸어버리면 한미연합공군 전투기가 뜰 일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제공권을 장악한 상태에서만 운용할 수 있는 북한판 글로벌 호크 세별 사용이나 북한판 리퍼 세별 구형 도입은 북한의 군사전략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러시아는 미그 29와 같이 항속거리가 짧고 무장 탑재량이 부족한 전투기는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보다 성능이 뛰어나면서 유지비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형 Su-27이나 Su-30과 같은 전투기도 많기 때문에 구태였을 이유가 없는 미그 29가 대량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러시아에서는 북한에서 공급받는 다량의 포병 무기와 탄약에 대한 반대급부로 자신들이 많은 양의 재고를 가지고 있는 미그 29 전투기나 부품을 북한에 넘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가지고 있어봐야 유지비만 들어가는 악성 재고들을 털어내면서 당장 급한 포병 무기들도 들여올 수 있으니 러시아 입장에서는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래입니다. 북한이 가져올 수 있는 미그 29들은 고성능은 아니지만 북한의 주장대로 유사시 주요 공군기지가 초토화된다면 항공 전력이라고는 기껏해야 육군 항공 헬기들 정도만 남아있을 가능성이 큰 한국군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도입 경로를 예측해보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등 UN 미가입국이자 친러 국가를 통해 UN 대북 제재를 회피해 러시아 전투기를 도입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거론됩니다. 북한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의 분리 독립을 승인한 상태입니다. 다만 북한이 미그 29 등을 새로 도입하더라도 한국과 미국 공군력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미그 29는 한미공군의 적수가 될 수 없다며 북한이 한미공군과 경쟁하려면 수년 동안 수백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